자, 봅시다. 와우. 자, 애프터 이펙트 구성을 하시면 이렇게 뉴 프로젝트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독특한 습성이 있어. 어떤 거? 원본 파일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워드나 한글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거랑 틀리게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컨트롤 N 눌러서 우리도 이제 뉴 프로젝트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는 공통적으로 워드나 한글하고 틀리게 뭔가 바로 작업을 스타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냥 환경만 구축을 해놓은 거야. 딱. 내가 이런 작업을 하겠다. 자, 먼저 그래서 빈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는 문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어저께 내가 뭐로 비유해줬어? 뭘로? 그치? 냉장고라 그랬죠. 냉장고. 자, 그러면 쇼핑을 하러 가 봅시다. 쇼핑을 어떻게? 자, 여러분들 아는 방식은 더블 클릭 아니면은 드래그 앤 드롭 여러 가지 하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I를 눌러서 가져가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가볼게요. 연습용 소스에서 두 개만 잡아갖고 오죠. 어저께 거는 좀 틀린 것 같까? 가만 있어봐. 용량으로 보고 크기 제일 긴 걸로 해야지. 포그 템프랑 그래비티 비스타가 제일 크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자, 요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냉장고에 두 가지 파일을 갖고 온 거야. 어, 어? 잠깐만. 자, 됐어요? 자, 봐봐. 웹팩은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들 겁내할 필요가 없어. 일단은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면은 첫 번째 이 화살표 모양 있죠? 그죠? 포토샵이고 일러스트고 프리미어고 웹팩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인데 가장 관심을 안 받는 기능이에요. 바로 컨택 툴입니다. 그죠? 얘가 구동을 안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직 밥 먹고 졸리기 전에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업 프로세스. 자, 요거는 꼭 이 앱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하는데도 공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팁을 알려줄게. 처음에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뭘 만들려고 그럴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자, 이거부터 나와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거, 뭘 어떻게 하겠다라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많이 놓쳐. 자, 이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봅시다. 포토샵 일러스트 때문에 에펙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걔를 건너뛰고 주로 뭘 하냐? 도구를 선택해요. 즉,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 있죠? 요거를 선택하겠지. 내가 붓칠을 하려 그래. 만약에. 그러면 붓 메뉴를 선택을 하죠. 동의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해야 돼? 도구값을 변경을 합니다. 도구에 있는 즉 붓이라 그러면 붓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거를 적용을 해요. 그죠? 요 프로세스야, 그지? 작업하는 흐름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중간에 2번을 뭔가 빼먹었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요거를 많이 빼먹고, 앱팩이나, 프리미어 이런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토, 일러 요 네 가지, 아니면 애지간한 프로그램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뭘까? 시퀀스, 그건 작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 작업 프로세스랑은 좀 틀려.
기억해 주면 좋아. 여기서는 바로 대상을 선택을 하는 거야. 자, 레이어라든지 오브젝트라든지 하는 항목들 나오죠? 걔를 꼭 지칭해 줘야지 그 다음에 도구값이 적용이 돼요. 맞아요? 네. 자, 포토샵에서는 해당 빈 레이어가 선택이 돼야지 어떻게 돼? 브러쉬 칠이 되죠. 네. 일러스트도 컬러, 필이나 스트로크 값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돼? 오브젝트라는 객체, 즉 대상이 선택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들 프리미어에도 뭔가를 내가 자르고 붙이고 하려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 그 해당 트랙이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도구 값들이 변형이 돼요. 적용이 되고 맞아요? 네. 자, 요게 계속 순환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게 바로 얘야. 대상을 선택하는 거. 자, 따라하기식 수업은 내가 시험 보여주고 요거 순간순간 그때 빨리빨리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다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즉시 물어봐. 한참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수업 해봐서 알겠지. 하나 따라하기 수업할 때 하나 놓치면 어떻게 돼? 연쇄적으로 그 무너지게 아니라 아예 못 가죠. 자, 근데 수업에 방해가 될까 봐 아니면 뭐 속된 말로 쪽팔릴까 봐 창피할까 봐 멈추고 있잖아. 그 나중에 나는 일단 내 타입은 내게 타박하는 타입이야. 꼬사리 주고 되게 신경 쓰고 있어. 우리 10대 여린 여러분들 그 가슴에 못 박을지 몰라서 상당히 주의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약간 놀리는 타입이에요. 응? 너무 마음 상하지 마. 본심은 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예능으로 나갔는데 다큐 같은 분위기가 날 때야. 예능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큐 분위기. 그죠? 되게 농담적으로 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뻘쭘해지는 상황인 거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하자. 좋습니다. 자, 대상을 선택을 하고 도구 선택하고 도구표 변경하는 게 여러분들 요 프로세스예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특히 이게 더 많이 일어나요. 선생님 잘 쫓아가고 있는데 제 거는 안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이동하기 전에 물어봐. 대상 선택돼 있냐고. 이런 친구들이 한 30% 나와요. 자, 됐습니까? 이 프로세스는 잘 기억해 주면 좋아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공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또 가보죠. 자, 이 친구 갖고 자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프리미어였던 것처럼 얘를 쭉 당겨서 요 밑에 타임라인이라는 데 놓으면은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즉 여기 선택한 요 클립에 요 위에 있는 속성값 있죠? 프로퍼티 요 속성값을 1280720 그리고 23.976 프레임 그리고 비트 픽셀의 아토미 픽셀 그 규격도 1대1로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말고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가 강조하는 거는 내가 시퀀스를 아니면 컴포지션을 개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소스가 강제로 그거로 따라오게 들어가 있어. 자, 우리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뉴 프로젝트 요 컴포지션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눌러봐. 이름을 한번 지어줘 봅시다. 메인이라고 바꿔줬어요. 됐어요? 자, 요렇게 누르는 건 사실은 뉴 컴포지션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 버튼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컴포지션이라는 항목에 뉴 컴포지션이라 갖고 컨트롤 N이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죠. 자, 프로젝트는 컨트롤 시프트 N이라는 단축키를 들어가 있고 이 컴포지션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은 사이즈를 위드 값은 1920, 하이트는 1080으로 만들어주고 프레임 레이트 어떻게 돼? 29.97이죠? 소스는 몇이에요? 23프레임이죠? 작업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내가 29.97짜리로 컴포지션을 만들면 이게 지금 냄비라 그랬죠? 요리라고 비유했을 때. 그죠? 큰 냄비를 내가 준비했다고 재료가 냄비 사이즈랑 틀리다고 동작하지 않지는 않아요. 땡겨. 즉 1초당 23.976은 몇 장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거야? 24장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드는 컴포지션은 몇 장이 보여주는 거야? 29장이죠. 두 개의 시간은 똑같다, 틀리다. 프레임 레이트가 적용하는 시간은 똑같죠. 1초라는 거를 생략한다 했잖아요. 그지? 초당 24장 보여주는 거를 얘는 그 24장, 즉 이렇게 이해하면 돼. 두 개가 똑같아. 얘는 24프레임, 29프레임짜리 24토막이 나 있는 거랑 29토막이 나 있는 거랑 그냥 보여주는 거 얘네가 알아서 애프터 팩터나 프리미어가 알아서 맞춰서 1초당 그 타이머 맞게끔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60프레임짜리 콘텐츠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게임 롤인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게임 올라오는 게 60프레임짜리가 꽤 많아. 정밀하게 움직인다고 색깔이나 자 근데 그것도 편집은 다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29.97 이 친구 이렇게 기억해주고 맞춰주고 레솔루션은 풀인 거 꼭 체크해달라 그랬죠. 만약에 내가 뭔가 만들 때 부하가 걸리면은 얘를 낮춰놓을 수는 있지만은 꼭 풀 상태로 놓고 스타트 타임 코드는 두고 자 듀레이션 건 잠깐 보겠습니다. 어저께 수업했던 친구들 우리가 마지막에 1분 30초짜리로 만들어놨지. 얘는 지금 어때 지금? 1분 30초로 남아있죠. 자, 어도브 제품들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더라도 바로 이전에 작업한 거에 흔적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체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계속 얘가 디폴트 값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배울 때는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 되게 불편해하는 거야. 왜? 내가 계속 뭐 3분짜리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컴포지션을 만들 때마다 30초로 바뀌어 있어. 계속 바꿔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자, 듀레이션 값은 30초로 바꿉니다. 30초 어떻게 바꿔주면 돼? 어? 어떻게? 30.00 반만 맞았어. 반만 맞았다 볼게. 보통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봅시다. 30이라고 넣고 옮기면 어떻게 돼요? 1초로 바뀌어졌죠? 그죠? 여기 봐봐. 보여? 1초로 바뀌었지? 자, 요거는 지금 29.97프레임, 즉 30프레임이 1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숫자를 30만 넣으면 30프레임으로 인식을 해. 만약에 10초를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10 빵빵해서 1000을 찍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탭키 눌러봐봐. 10초로 바뀌죠? 됐어요? 프리미어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요 초를 약식으로 주문 방식이 30하고 그냥 마침표 00을 약식으로 쓰는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초로 바뀌었죠? 자, 이러고 OK를 눌러주면 메인이라는 컴포지션이 여기에 완성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잘 따라해. 요렇게 빈 컴포지션 만들어 놓은 거에 첫 번째 영상을 갖고 와보죠. 내려놓겠어요.
됐습니까? 자, 어저께 알려줬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뭐에서 이루어진다? 인디게이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 이거 에어컨 몇 도야? 23도? 바람은? 아? 바람 모르겠어? 잠깐만. 프리미어에서는 여러분들 영상 클립을 갖고 오면 소스펜에서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에펙에서는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깨끗하게 못해. 어저께 실습한 친구들은 느끼지? 어저께 그 파일만 몇 대 개, 한 20개, 20개 가까이 됐죠? 레이어가 어떻게 돼? 20개가 쫙 생겨버렸죠? 되게 프리미어랑 조금, 프리미어도 그렇게 생기게 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엇갈려 놓게 정리할 수 있죠? 프리미어는 조각조각 낸 거를 그 트랙이, 그래서 트랙이야. 트랙 내에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애프터 이펙터는 그게 안 돼요. 잘라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자르는 방식은 앞쪽에서 요 선택 툴, 즉 셀렉터 툴, 단축키 V인 친구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 아니면 뭐 단축키 뭘로 알려줬어? Alt, 대괄호로 알려줬죠.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 일러스트 막 쓰면서 보조키 세 개를 많이 썼을 거예요. 보조키가 어떤 거 있어? Alt, Shift, 컨트롤 좋아. 컨트롤, Alt, Shift 이 보조키 중에서 포토샵과 일러스트에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단축키가 뭐야? 보조키가. Alt? 컨트롤을 제일 많이 누르지 않았어? 그치? 컨트롤 S,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눌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Alt가 상당히 등한시 됐죠? 그죠? 시프트는 좀 많이 낮이긴 했어. 왜? 바로 저 디멘션, 즉 면적을 가로 세로 맞추려고 그러면 시프트 키를 눌렀죠. 자, 근데 프리미어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요 컨트롤 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요런 거 쪽으로 그 비슷하겠지만 의외로 각광받는 보조키가 바로 시프트 키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를 트림을 내가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만큼 잘라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해? 대상을 선택을 하고 Alt 왼쪽 대괄호 누르면 앞쪽을 잘라 먹었죠. 그죠?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어떻게 돼? 그림은 보이는데 다 잘린 것처럼 됐지? 자, 요거를 최대 확대해 보겠습니다. 쫙 최대 확대. 한 프레임만 남았죠? 자,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될 게, 요 프레임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한 종합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얘도. 면적이. 그래서 인디게이터가 그 가리키는 시간하고 얘가 차지하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나요. 얘기가 뭐냐면, 인디게이터가 만약에 0초에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르죠? 왼쪽으로 트림하고 오른쪽 트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블럭이 하나 남았지? 그래서 면적은 1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1프레임.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초라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전체 시간에 3초 01프레임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파. 자, 요거는 그리고 최대, 최소 확대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 알아? 단축키 중에서 요거 세미콜론? 응? 세미콜론 눌러봐봐. 최대 확대, 최소 축소 한 방에 되죠. 그죠? 요거 많이 쓰는 키예요.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친구 다시 넓혀 봅시다. 이동해서 Alt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트림이 이렇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Shift를 왜 많이 쓰냐? 내가 여기다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줄 때가 있어. 두 개를 놔봐봐요. 선생님, 요거 그냥 Alt 대괄호를 누르면 되는데, 요거 트림으로는 요걸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립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 위에 거는 요만큼만 쓰고
밑에 거는 요만큼만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원하는 시간에서 아까 했던 작업 프로세스 대상 선택하고 Alt 왼쪽 대괄호 그지? 밑에 것도 대상 선택하고 이거 반대로 했구나. Alt 오른쪽 대괄호 밑에 거는 Alt 왼쪽 대괄호로 하면 똑같은 위치에서 트림이 되죠. 1번과 2번은 이렇게 트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방법도 있어요. 마우스 갖고 요 끄트머리를 쫙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 한번 해봐봐. 잘 돼요? 자, 근데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휙 지나가 버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죠? 자,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Shift 키예요. Shift 키 눌러봐요. 스냅 기능으로 딱 붙는 거 보여요? 이렇게 다음 거 눌러서 얘도 똑같이 Shift 키 누르고 스냅으로 싹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어렵게 자르고 붙이고 할 때 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는데, 자, 요거 봅시다. 요것도 보여줄게. 위쪽에 보면은 애프터 이펙터는 잠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프리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시퀀스의 가장 끝 지점에 들어가면 아니면 클립의 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프리미어는 그냥 멈췄죠? 그죠? 근데 에펙은 그냥 돌파해 나가. 어느 거 기준으로? 컴포지션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자. 컴포지션 기준으로 돼 있는데 요 뒤쪽에서 플레이를 또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디게이터는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고 인디게이터 분신인 빨간색 애가 열심히 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프리미어랑 조금 틀려. 그리고 또 뭐가 됐어? 자동으로 루프가 됐죠. 그죠? 애프터 이펙터는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플레이한 거, 루핑한 거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 플레이가 계속 가고 있잖아. 예. 요 상황에서 어때요? 내가 줄여도 분식 계속 가죠. 그죠? 플레이 시켜놓고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5초간만 아니면 6초간만 얘를 계속 루핑을 시키고 싶은데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인디게이터를 6초로 이동합시다. 이동했습니까? 자, 프리미어에서는 뭐 있어? 워크, 인점, 아웃점 해갖고, 인점, 아웃점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루프를 눌러주고 돌렸었었죠. 근데 여기 봐. 얘 단축키 대잔치야. 요거. 여기 보여? 두툼한 파란색 짝대기? 돼요? 얘가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은 타임 룰러 드래그 클릭 세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요 끝에 파란 거 위에 올라와 봐. 워크 에이리어 스타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요거. 현재 얘를 놓고 뒤쪽 거도 이렇게 쭉 당기면 얘도 시프트 키 누르면은 인디게이터 스냅킹으로 붙습니다. 응? 요 두툼한 애 파란색을 잡아야 돼. 마우스 모양이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돼요? 디스코드를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디스코드가 실행이 안 돼. 이유가 뭘까? 음.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스냅으로 딱 붙어. 안 켜져? 내가 가서 봐줄게. 안 낸 사람 얘기해봐봐. 자, 그리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자, 요거부터 볼게요. 앞쪽에 있는 요 뷰토글은 말 그대로 해당 프레임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건 뭘까? 그치? 우리가 불러온 영상에 사운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운드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찍 기능 있죠? 얘가 에펙에서 되게 재밌는 기능이에요. 바로 솔로 버튼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는 아까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됐어요? 레이어 패널로 넘어가서 그 장면만 봤죠? 자, 일러스트에서 격리 모드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요 솔로 버튼은 말 그대로 노래할 때 솔로 파트면 뭐야? 혼자서만 노래 부르지. 여기서도 다 구성이 됐을 때 솔로 버튼만 띵 누르면 컴포지션 상에서 이 친구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요 친구만. 괜찮아요? 작업을 할 때 내가 뭔가를 확인할 때 얘를 눌러서 쓰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열쇠는 말 그대로 락이니까는 그대로 두면 되고. 자, 파일 이름을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파일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 내 작업할 작업용으로. 맞아? 자, 근데 요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바꾸면 여기 위에 탭 항목의 이름이 뭐야? 레이어 네임으로 돼 있죠? 자, 문제는 원래 안간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놨는데 이 원래 소스 이름이 뭐야? 못 찾죠?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가끔 내용물을 바꿔버려야 될 때가 있죠. 누가 사고를 쳤어. 아니면 빨강색 꽃을 줬는데 파랑색 새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파일을 딱 스와핑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럴 때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이 레이어 네임이라는 이 탭을 눌러봐봐. 소스 네임이라고 바뀌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원래의 내 소스 이름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작업용은 작업용 이름대로 쓰고 소스 이름은 소스 이름대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얘는 뭐 같이 보여? 외계인? 올리는 거? 아우씨, 문자를. 이거 뭐 같이 보이냐고, 이거. 내가 뭘까? 외계인이란도 얘기가 나오고, 우주선도 나오고, 모자 나오고, 가방도 나왔어요. 근데 저거 정확하게는 사람이에요, 사람. 서양 애들 코가 크잖아. 대머리 애가 담벼락에서 코 내밀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샤이 버튼이야, 샤이 버튼. 왜 샤이냐면, 야, 너 봤어? 너 거기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삑 숨은 거야, 이렇게. 숨었는데 어떻게 해? 다 숨은 것도 아니라 머리 꼭대기가 보이죠? 그죠? 꽁이야, 꽁. 지가 안 보인다고 다 숨은 줄 알았어. 타조랑 꽁 알았어? 사냥꾼들이 막 쫓아오잖아. 막 쫓아오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구멍 보이죠? 그럼 타조가 덩치가 이만하는데 자기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보면 거기 대가리를 딱 쳐박는데. 이유가 그 숨은 줄 알아. 진짜로. 사냥꾼이 이렇게 헤개 걸고 뛰어가 고생했다. 그러고 어떻게 자망한 거죠, 이제. 자, 그런데 타조. 그래서 가끔 왜 공부 못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말 안 듣는 친구들 엉뚱한 짓 하면 그러잖아. 해냐? 어? 대충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래들이나 이렇게 내 후배들, 내 밑에 친구들한테 가끔 그 얘기해. 야, 방금 누가 가려놓으면 다 가려지냐?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어? 저기랑 똑같아요. 응? 뭐지? 방국 끼우는데 방국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음악을 크게 틀었어. 해결이 돼? 뭐 왜 안 돼?
옆에서 그러지. 야,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 건데? 향 이런 거야? 아, 아저씨가 된 거를 여기서 계속 느끼네. 아이씨. 아이씨, 그냥 가야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작업 화면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타임라인이 어때요? 상당히 좁죠? 그래서 내가 안 쓰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만 눌렀다고 숨겨지냐? 아니에요. 여기 상단에 봐봐. 큰 부끄럼장이 얘가 하나 있지? 그죠? 눌러볼게요. 초록색 그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샤이 버튼 눌러주네. 너 봤어? 한 애가 어떻게 됐어? 진짜로 숨었죠? 자, 앞에 보면은 여기 넘버가 있어요. 넘버. 파일 이름 앞에. 있어요? 저기는 레이어의 절대 넘버예요. 내용물이 아무리 바뀌어도 저 순서는 안 바뀌어. 숫자가. 그 얘기는 뭐야? 샤이 버튼을 지금 숨기니까 어떻게 해? 1번이 사라졌죠? 그래서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아, 1번이나 혹시 3번에서부터 더 밑에 있는 그 레이어도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얘로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정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쭉 만들다가 너무 복잡해지거나 내가 안 건드릴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 어떻게? 왼쪽에 있는 열쇠, 즉 락을 걸어주고 샤이 버튼을 싹 없애놓으면 음? 타임라인이 좀 정리가 돼요. 괜찮아요? 자, 나머지 거 여기 있는 거 요 슬롯이나 이것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요거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펼쳐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놨어. 자, 잘 봐. 이제 기억해야 돼. 요거는 보세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든 레이어는 특수한 레이어 두 개인가 빼고는요. 무조건 트랜스폼이라는 친구가 생겨요. 무조건.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변형. 자, 요거를 레이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레이어를 변형시키는 건데, 자, 떡스 있으면 내가 뭐 해보라 그랬어? 그죠? 눌렀더니 어떻게 돼? 항목들이 나오죠?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예요. 다섯 가지 속성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을 5대 속성이라고 불러요. 5대 속성. 자, 애니메이션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감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를 보세요. 앞에. 동그랗게 초시계 모양 있죠? 이건 프리미어에서도 봤지? 얘는 뭐예요? 바로 애니메이션 버튼이에요. 이거. 이름 자체가 애니메이션 버튼이야. 자, 이 친구를 꽉 누르게 되면은 키프레임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걸 갖고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자, 일단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역순으로 한번 해보죠. 오퍼시티는 뭐야? 맞았어. 불투명도야, 불투명도. 자, 근데 세상에는 투명한 게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에펙에서는. 그래서 모든 거는 불투명도가 100%로 시작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줄이게 됐을 때가 이렇게 밑에 있게 비쳐 보이죠? 즉 레이어 특성을 타서 위에 있는 오퍼시티가 쭉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 밑에 친구가 보이죠? 자, 요게 바로 레이어 특성을 타서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은 변형이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요건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짧게 한번 해볼까? 1초 정도 영상 크기 아무거나 앞에 거 하나 보여주고 1초 정도 장면 전환하는 거를 만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잠깐 한 3분? 자, 간단하죠? 어떻게? 먼저
이거 습관 들이는 거야. 인디게이터를 1초로 이동시켰어요. 1초 동안 보여질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친구, 이 친구를 대괄호 눌러서 밀어줬어요. 그죠? 자, 두 번째가 이렇게 1초 동안 1초 뒤에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1초 구간은 장면 전환으로 쓰고 싶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어떤 거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퍼시티 줘야 되겠죠? 그죠? 애니메이션 버튼을 꽝 켜주고 여기서 1초 뒤는 몇 초야? 2초죠? 근데 내가 1초 정도만 이동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하기 1, 콤마 이렇게 눌러줘도 자동으로 연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오퍼시티가 몇이 돼야 돼?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오퍼시티. 위에 거는 존재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안 보여지게 된 거죠? 자, 요거 역시나 Alt 대괄호로 이렇게 트림해 주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마무리해 놓은 거. 자, 근데 잘라놨는데 선생님 저 이거 여자애가 좀 더 뒤에 있고 좀 더 뒤에 있으면서 요 내용물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트림한 구간에 보면 마우스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요때 잡고 밀면 어떻게 돼? 내용물만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요 마을에 있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슬라이딩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키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프레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키프레임은, 문제 드릴게요. 우리가 배웠던 프레임과 키프레임은 같은 거다? 틀린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 같다. 거수. 그리고 다른 거 같다. 거수.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응? 다르던 같던 크게 상관이 없다. 나 쟤랑 안 친해요. 응? 자, 프레임과 키프레임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을 질 때 원래 제일 중요한 그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뭐야? 주춧돌이라고 들어봤어? 주춧돌? 주춧돌이 빠지면 어떻게 돼? 집 무너진다 그러죠. 자, 그거를 외국에서 주춧돌이라고 번역을 하면 키스톤이라고 나. 키스톤. 중요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 무슨 문제집 같은 것도 풀 때도 왜 키포인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말 그대로 키프레임이야. 키프레임. 우리가 쓰는 프레임은 여지껏 쓰는 프레임은 장면 한 장 한 장 한 장 있죠. 얘네들을 지칭을 해. 그러면 키프레임은 뭐냐? 바로 그 한 장 한 장 한 장 있는 프레임 위에 떠 있는 정보의 표시예요. 이해가? 지금 오퍼시티를 100 줬다가 두 번째 키프레임은 0을 줬죠. 그 0이라는 키프레임은 뭐야? 오퍼시티 0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는 정보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왜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바로 키프레임 위에, 그러니까 프레임 위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의 특징은 자신의 밑에 있는 프레임에 영향을 줘. 응?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1초 동안으로 유지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쭉 옮겨 놓으면 옮겨지죠? 저렇게 되면은 해당 키프레임 위치하고 있는 프레임에 저 키프레임의 정보값이 전달되면서 작동을 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즉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먼저 조건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조건. 첫 번째가 뭐야? 애니메이션 요 버튼 있죠? 얘를 토글 해줘야 돼요. 토글은 눌러준다는 뜻이야.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 항목은 애니메이션 하겠다라고 선언해 줄 거야. 애니메이션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때 갖고 있었던 프레임의 좌표값이 키프레임화 돼갖고 정보값이 돼서 등록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두 번째 조건 뭐다? 키프레임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작업 프로세스는 지우겠습니다. 네. 영상 애니메이션 조건 1.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버튼 활성화 그리고 2. 2개 이상의 다른 키프레임 필요 조건이 어떤 거? 단, 정보, 값은 모두 다르게 그래서요 즉 시작하는 0이라는 키프레임과 100이라는 키프레임이 있어야지 그 사이에 두 개가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리고 팁으로 알려주면은 절대 다 맞지는 않지만 만드는 방법은 애니메이션을 역순으로 제작. 자,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 얘가 절대적이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그냥 질문할게. 방을 정리하는 게 쉬워? 어지럽히는 게 쉬워? 다들 공유해? 나는 정리하는 게 쉽다. 없어? 자,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보여줄 화면 있죠? 걔를 키프레임 빵 찍어놓고 앞쪽으로 가서 빡 흐트러뜨려 놓으면 플레이시키면 어떻게? 흐트러졌던 게 싹 정리돼서 원하는 걸로 나오죠. 요게 만드는 간단한 팁이에요. 물론 절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역으로 흐트러뜨리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나는 실생활하면 점점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조건이에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키프레임은 몇 개 이상 필요하다 그랬죠? 2개 이상 필요하다 그랬죠? 왜 2개 이상이 필요하냐? 자, 두 키프레임은 자, 키프레임이 2개가 있으면요. 요 친구들이 요 2개의 정보값을 자동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키프레임은 해당 자, 키프레임에 갖고 있는 정보값이 해당 프레임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개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필요한데 요 2개의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쭈루루루 연산이 돼. 즉 1에서 두 번째 거를 100으로 놓잖아. 그거를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놓으면은 그 시간 동안 자동으로 점점 증가하는 연산을 합니다.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트위닝이라고 불러. 트위닝. 응? 자, 이렇게 연산하는 걸 트위닝이라고 불러. 트위닝. 요거는 혹시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자격증 있어? 알아? 관심 있어? 떨어졌어? 뭐 필기? 실기? 실기가 어려웠어?
근데 궁궐 아니야, 궁궐? 궁궐 아니었어? 걔 그 기사급이야, 기사급. 근데 필기 붙었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어? 그냥 붙었다고? 진짜? 하루 공부를 뭘로 했는데 실기를 붙어? CBT로? 어. 원래 그게 필기가 그 기출문제에서 70% 나와요. 그때 기출문제만 풀면 필기해. 근데 실기는 에펙이나 이거 포토자 이거 다 모르면 못 볼 텐데? 그럼 쓸 줄 안다는 얘기나 이거? 에펙만 갖고 걔가 그게 구동이 안 될 텐데? 좋습니다. 음. 자, 자, 그러면 이 친구 계속 가보죠. 뭐야? 자, 요 애니메이션에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요 키프레임은 정보값을 준다 그랬죠? 질문 또 하나. 키프레임은 하나의 프레임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응? 질문을 조금 더 세분하게, 사실은 이 질문에 오류가 있어. 하나의 항목, 하나의 항목에 키프레임 하나에는 몇 개의 키프레임이 들어갔을까? 아니, 한 항목의 프레임에는 한 프레임에는 몇 개의 키프레임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5개. 항목 하나. 오퍼시티 한 프레임에는 몇 개의 키프레임을 집어넣을 수 있어? 맞아요. 하나에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 시간대가 바뀌지만 시간대가 바뀐 다른 키프레임에는 새로운 키프레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는 하나의 정복감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근데 왜 알려주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봐봐. 내가 이 키프레임 값 바꿔야지. 선택했죠? 그죠? 그죠? 선택했지? 이 지금 선택한 게 요것의 정복값일까? 지금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얘를 선택을 했어요. 트위닝이 여기 원래 지금 된다 그랬잖아. 트위닝, 오퍼시티가 지금 두 개가 0에서 100에서 0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자, 요때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지금 보이는 오퍼시티의 정복값은 어느 거의 정복값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이게 그 상태야. 내가 앞에 키프레임을 선택했잖아. 이러고 대상 선택을 했으니까 도구 값을 바꿔야지. 아까 작업 프로세스에 부합되죠. 근데 오류가 있어. 왜?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인디게이터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 오퍼시티의 값을 보여주는 건 인디게이터에 있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를 만약에 100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새로운 정보값이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등록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 키프레임, 즉 앞에 친구를 선택을 하는 거는 잡고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꿔줄 수는 있어. 정보값은 그대로 두고. 단, 이 정보값을 바꾸려 그러면 인디게이터도 이 친구한테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동한 것 같아갖고 정보값을 바꿨어. 제대로 바뀐 걸까요? 사실은 살짝 빗나갔어.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빗나간 거 보여요? 한 프레임 빗나가 있죠? 두 프레임 빗나가네, 두 프레임. 자,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게
착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확하게 옮겨줘야 되는 거야. 자, 키프레임을 좀 설명해 주면 키프레임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죠. 얘가 사실은 요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지? 요걸로 보여줄게. 잘 봐봐. 요 세 개가 틀려. 왼쪽 거는 요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거는 요렇게 세 개 다 들어가 있고 끝에 거는 요렇게 들어가 있어. 자, 반만 쪼개져 있다 그랬죠? 자, 요거 어떻게 하냐? 바깥쪽에 빈색 화살표, 즉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내 앞에는 더 이상 키프레임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얘도 내 다음에는 더 이상 키프레임이 없어요. 얘는 흰색이죠? 요 사이에는 키프레임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정확하게 키프레임을 어떻게 이동하냐? 아까 I랑 O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프리미어에는 JKL은 조그 버튼이라고 플레이 버튼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JK 눌러봐. 뭐만 이동해? 맞았어. 화면에 보이는 항목은 안 따져. 보이는 모든 키프레임을 감지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J랑 K.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I랑 O, 인점과 아웃점, J랑 K, 키프레임 이동 버튼, 밑에 있는 B하고 N, 워크 에리어, 스타트 엔드 버튼이죠. 이렇게 벌써 6개 이상의 단축키를 외우게 된 거예요. 훌륭합니다. 자, 항목 이렇게 또 펼쳐서 볼게요. 자, 밑에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뭐예요? 회전이죠. 얘는 쭉 돌리면 이렇게 그 기준점,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친구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죠. 어떻게? 한번 한 바퀴만 돌려볼까? 요거 사라지는 동안에 맞춰서. 자, 어떻게 주면 돼? 애니메이션 어떻게 준다 그랬어? 그치? 로테이션, 애니메이션 버튼 눌러주고 K 눌러서 다음 버튼을 이동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줘요? 요 뒤에 있는 숫자는 각도야, 각도. 360도.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뭐예요? 숫자는 프리미어에서는 회전할 때 어떻게 줬어? 360도 하면 1, X라고 바뀌었죠? 요게 한 바퀴 회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수로 빠져나와 있는 거야. 그냥 1 넣어줬어.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요. 간단하죠? 자, 시계 방향 반대로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이너스 360. 그치? 마이너스 360보다도 조금 더 쉽게 여기 1 들어가 있잖아. 이거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각도 여기 사실은 플러스 써있죠? 마이너스 각도로 주면은 마이너스 내 한 바퀴 회전수가 아니면 내가 나 역으로 180도 주고 싶다? 마이너스 180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까랑 틀리게 역방향으로 돌게 되죠.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로테이션 역방향으로 한번 돌려봐봐.
돌아가요? 자, 그러면 요번에 위쪽에 있는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스케일은, 자, 100으로 돼 있죠? 처음에 불러온 요 영상 클립을 기본 100으로 봐요. 자, 앞에 보면은 여기 쇠사슬 같은 애 있지? 걔가 켜져 있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게 X축, 뒤에 있는 게 Y축이에요. 쭉 늘리면 어떻게 돼?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지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근데 나는 세로만 키워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그치? 사슬을 풀어주고 이렇게 비율을 틀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얘가 되게 재밌어. 비율을 틀리게 한 다음에 다시 사슬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치? 그 상태로 링크가 걸려버리거든요. 요 비율대로. 됐어요? 자, 요거를 다시 풀어주고 100 따로따로 줘야지 기본값으로 바뀌게 되죠. 프리미어에서는 각자 하나씩 되돌아가기 리셋 버튼이 있었지만은 에펙에서는 통합으로 위에 리셋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나머지 항목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응? 자, 근데 요거 영상 잠깐 보죠. 여러분들한테 소스 준 거 화면에 여기 여백 있죠? 요거 어떻게 채워주면 돼? 몇 정도 주면 채워질까? 150인 거 확실해? 여러분 한번 움직여 봐봐. 퍼센트지로. 150 정도 들어가니까 맞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근데 150 지금 우리가 1280과 1920이 딱 1.5배 차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를 꽉 채우는 방법이 있어. 자, 이것도 기억해 봅시다. 레이어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찾았어? 거기 보면은 리셋부터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로테이션, 오퍼시티, 즉 우리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5대 속성이 여기 들어가 있죠. 얘가 이렇게 레이어에 다른 값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봅시다. 플립, 호리젠탈, 플립, 버티컬이라고 있죠. 얘는 영상을 그냥 단련시켜버리는 기능이에요. 자, 센터인 뷰, 센터 앵커 포인트의 레이어 콘텐츠는 뒤쪽에서 알려줄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P2 컴프라고 있죠. 자, 밑에 있는 거 P2 컴프 하이트, 와이드, P2 컴프 위드, P2 컴프 하이트. 이 친구는 가로 기준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거, 높이 기준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P2 컴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건 뭐야?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꽉 채워버린 겁니다. 얘는 만약에 인스타용 사진 어때? 1대1이죠? 1대1인 걸 갖고 와서 1910, 1080 여기서 저 P2 컴프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쭉 찌그러뜨려버려. 즉 가로도 확 늙혀버립니다. 자, 대신에 되게 유용해. P2 컴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꽉 차죠? 자동으로 150% 커진 거를 여기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P2 컴프는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응? 어? 요거 레이어의 트랜스폼. 자, 레이어의 트랜스폼에 여기 P2 컴프. 자, 레이어의 트랜스폼.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 꼭 대상 선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메뉴가 활성화가 안 돼. 자, 이렇게. 됐어요? 다 찾았어? 자, 눌러보는 거 중요해요. 자, 스케일은 돼 있고, 자, 이제부터
나랑 10분 동안 이걸 익히잖아. 그럼 오늘 수업은 실습 배울 끝이에요. 3교시에는 그냥 간단하게 요 속성값 있죠? 애니메이션 주는 걸로 1시간 끝내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머지 거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조금씩 준비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뭐 만들었던 거 연결해서 할 거야. 일단 잘 들어. 프리미어랑 에펙은 둘 다 영상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은 재밌는 습성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뭔가를 주지 않고 땡겨다가 즉 냉장고에서 냄비라 그러는 타임라인의 영상 클립을 갖고 왔죠. 얘가 근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컴포지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즉 영상 프로그램은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놓고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위치하려고 그래서 습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사실은 이 서양 애들이 만든 거라서 미국 애들이 만들었죠. 되게 지네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미국 애들은. 합리적. 그러니까 되게 명확하게 오더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동양적으로 뭔가 야, 그것도 대충 뭐 좀 해와봐. 이게 안 돼. 즉 컴퓨터와 엘러스트한테 야, 그 대충 색깔 좀 맞춰줘. 이렇게 명령하는 거랑 똑같아. 어,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불가능했던 거였거든. 지금은 가능해지기 시작했죠, 점점. AI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어. 야, 대충 밝은 색, 오렌지 색깔로 좀 넣어봐봐. 그럼 AI가 어떻게 돼요? 오렌지 컬러로 지가 주인색 연산해갖고 어울리는 거 넣어주는 시대가 됐어. 어? 나중에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이 직업도 없어질지 몰라. 요번에 그 논란된 거 봤어요?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 작품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어? 수상받았다 했지. 어. 그게 어떻게 해야 됐어? 논란이 됐죠? 인간의 영역에서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정말 힘든 딜레마가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PD로 이제 저기 목표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혹시 내 나이 정도 됐을 때는 PD가 촬영하면서 컷 편집하고 있을지도 몰라. 저기 AI가 뭐냐 터미네이터처럼 될지도 몰라. 사람이 카메라 감독 같이 찍어만 오고 AI가 편집해 주는 거야. 내 구성대로. 어? 편집하고? 어느 정도. 근데 결국 그래도 사람의 영역이 있죠. 그죠? 카메라 같은 경우 어때요?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더 빨라. 어? 공을 연산하고 점점 빨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사람 영역이 있는데 점점 침범하고 있어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영역까지는 절대 영역이라고. 어, 근데 그 수학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AI가 발전을 해도 안 잘릴 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들이. 왜 그 다 컴퓨터가 수학으로만 돼 있는 건데 걔가 더 연산을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기본 공식도 못 외우는 애들이 많아서 자기를 잘릴 수가 없대. AI는 걔네들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의미로 아유 진짜.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들어가서요. 자 가운데 위치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무가내로 가운데가 아니에요. 자, 요 포지션 봅시다. 포지션은 위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앞에 있는 960은 X좌표예요. 뒤에 있는 540은 Y좌표입니다. 어디서 좀 익숙한 숫자 같지 않아? 어? 자, 봐봐. 자, 봅시다. 이씨, 이거 또 왜 안 돼? 자, 음, 봐봐요. 1920. 어려우니까 1080. Y축 값이죠.
나누기 2하면 몇이야? 540이야. 1920을 나누기 2하면 960이에요. 자, 그럼 뭐야? 포지션이 960, 540, 1920과 1080, 요 반값이라는 얘기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잘 알 수가 있어. 방정식 배웠지다. X축과 Y축 있어요. X형, Y형은 어디야? 1번, 2번, 3번, 4번으로 놨을 때 X형, Y형은 어디예요? 몇 번? 3번, 4번. 4번, 4번 지지하실 분. 3번 지지하실 분. 이게 과연 투표를 할 내용인가? 1번 지지하실 분. 2번 지지하실 분. 몇 번이야? 너무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어? 3번이죠, 3번. 그죠? X형하고 Y형. 우리 수학에서는 여기가 X형과 Y형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 우리가 쓰는 이 애프터 이펙트, 즉 컴퓨터가 통틀어서 컴퓨터에서 X형, Y형은 몇 번일까요? X형, Y형은 3번, 4번, 2번, 1번. 몇 번?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요 전선에서 x는 똑같아요. x는 가로축으로 해갖고 요쪽을 얘기합니다. x축. 근데 수학하고 틀리게 전산상에서는 y축은 여기 위쪽이 0이에요. 이유는 워드 생각하면 돼요. 워드. 글을 어디서부터 써? 좌측 상단에서부터 쓰죠. 자, 면적을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전산에서 이거는 뭐 코딩을 하던 포토샵이건 에펙이건 일러스트건 프리미어가 다 똑같아. 모든 프로그램이 좌측 상단에 0과 0으로 옵니다. 그래서 Y축은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가면은 위쪽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왜? 여기가 작업 공간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Y축은 밑으로 내놔야지 양수가 되는 거야. 계속. 됐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가운데 위치하려고 그래 숙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 일러스트에서는 요 박스 나왔었죠, 요거. 점. 요거 뭐라고 불러? 들었어? 얘는 바운딩 박스라고 불러요. 바운딩 박스. 자, 우리는 원래는 요거는 애프터 이펙트 그 설명할 때 앵커 포인트라고도 표시를 해요. 저는 근데 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커. 옛날에 마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을 뜻해.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한글하고 좀 선택을 해야 돼. 요 마커가 8개 있고 가운데도 하나 더 있죠. 일러스트나 포토샵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9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마커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걸 앵커 포인트 또는 그냥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점. 요거는 내 수업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볼 때 얘를 앵커 포인트라고 주로 써요. 자, 얘는 근데 틀리게 돼 있지. 자,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이거. 자, 포지션은 잘 들어. 요게 뭐예요, 여기? 요 컴포지션이죠. 요 전체 컴포지션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뭘 기준으로? 컴포지션 기준으로. 컴포지션 기준으로 컴포지션이 1920, 1080 사이즈로 있어. 자, 근데 앵커 포인트나 포지션이 둘 다 똑같은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오브젝트 즉 영상 올려놨죠?
영상에 무조건 가운데 위치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막무가내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 즉 오브젝트 가운데다가도 점을 찍어 놓은 거야.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얘 있죠, 얘. 요 보여, 여기? 커다란 배꼽? 요 기준점. 요 기준점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게 포지션이에요. 컴포지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한복판에 있죠? 1910, 1080 가운데니까 어떻게? 960, 540에 있는 거야. 얘가 가요? 자, 그러면 위에는 앵커 포인트는 뭐야? 얘도 앵커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얘를 내가 한글물로 뭐를 부른다 그랬어? 기준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 앵커 포인트 좌표는 뭐를 물어보냐? 지금 숫자 틀리죠? 540, 360이제 곱하기 2 하면 1280, 720. 요 오브젝트 영상의 크기죠. 저 앵커 포인트는 영상에서의 좌표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 즉 객체에서 앵커 포인트 똑같은 기준점을 활용을 하는데 똑같은 기준점을 두 가지 조건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포지션은 예를 들면 컴포지션, 우리 반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만의 안가니 선생님이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즉 내가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얘기는 가. 담임 선생님 앞 가운데 가슴 쪽에다가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어놨어. 자, 요 점이 요 교실 컴포지션 상에서 어딨어? 라고 물어보는 게 포지션. 앵커 포인트는 교실 말고 나죠. 담임 선생님 몸 여기다 가슴에다 찍어놨는데 담임 선생님 크기 중에서 어디 점 찍혔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앵커 포인트. 이해가 가요? 이것만 익히 외우고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무서울 게 없어져. 자, 이해 갔습니까? 자, 쉬는 시간 갖고 마무리 시간 해봅시다.